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은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북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면서 대선 후보들도 원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산골 마을에서 야생화 축제가 열려 관광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때마다 보수 후보에게 몰표를 줬던 경북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 당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경북 지역 문재인 후보 득표율은 18.6%,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이를 훨씬 웃도는 표를 얻어 국정농단 세력을 척결하고 힘차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이 필요하고 경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호 1번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북 득표율은 80.8%, 자유한국당은 영남에서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줘야만 좌파 세력의 집권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습니다. 당당하게 서민을 대표하고 확실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의 심장 경북에서 홍준표를 선택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냅시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이번 대선은 과거냐 미래냐의 선택이라며 과거인 1, 2번이 아닌 미래인 3번에게 표를 모아주면 통합 대통령이 탄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 지역과 세대의 이념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겠습니까? 청렴하고 깨끗한 안철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젊은 사람도 당당하게 보수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든 후보, TV 토론에서 실력이 검증된 후보가 역전 드라마를 만들도록 소신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TV 토론을 통해서 그 후보의 진실성이 잘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신 투표만 해주십시오. 그럼 당선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TV 토론 이후 보수의 텃밭에서도 심 후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60년 승자 독식, 성장 제일주의를 전환할 유일한 후보라며 선거혁명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거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는 것은 감동입니다. 시민 여러분, 소신 있는 한 표로 감동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거 때마다 보수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줬던 경북. 사전 투표율이 27.2%로 아직도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많고 세대별로 투표 성향도 갈려 보수의 결집이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 이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원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원전이 밀집한 경북 동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신규 원전을 중단하고 40년 후 탈원전 국가로 이행하며 설계 수명이 완료된 원전부터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탈원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신규 원전을 금지하고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은 가동을 중단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원전 인근 정밀 단층 조사와 함께 원전 내진 설계 기준을 0.67로 강화하며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며 사용 후 해결료의 재처리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후보자 대부분이 탈원전을 약속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빈 공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탈원전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후보들이 월성 1호기 폐쇄를 비롯한 핵없는 사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만 잘 지킨다면 핵없는 사회가 성큼 올 것 같습니다. 반면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은 탈원전 공약이 원전 사업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탈원전 공약은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도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치밀한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 포항 등 경북 동해안에서도 오전 6시부터 200여 개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진행됩니다. 포항은 남북구 각각 78곳씩 모두 156곳의 투표소가 설치됐고 경주 69곳, 영덕은 22곳, 울진 20곳, 울릉 7곳입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반드시 주소지 관할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하러 갈 때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 올해도 중국의 철강 설비 폐쇄로 국내 철강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철강 설비를 폐쇄한 데 이어 올해는 비규격 제품 생산업체 500여 곳도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에 하락했던 중국의 철강제 평균 가격이 2분기부터 상승하면서 국내 철강제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에게 3억 1,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사내 이메일과 전자 파일 등을 삭제했고 증거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징역형 등의 형벌이 부과됩니다. 산봉우리가 많아 다봉마을로 불리는 경주의 한 산골 마을에서 소규모 야생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희귀한 들꽃 등 야생화 수백여 점이 아름아름 찾아온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장미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백두산이나 한라산 정상에서나 볼 수 있다는 멸종위기종 핏불이. 줄기 끝에 달린 꽃이 생쥐를 닮았다고 해서 쥐방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쥐방울넝쿨. 거의 사라져 자취를 감춘 재래종 붉은 찔레는 고운색을 활짝 피웠습니다. 서늘하고 습한 기후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위기종 복주머니나는 개불알꽃이라는 재밌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해발 500m 경주의 깊은 산골 마을에 야생화들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평상시 보기 어려운 야생화가 무려 200여 점. 2009년 시작해 올해로 벌써 9번째 열렸는데 작은 200여 평 마당이 야생화 전시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관람객들은 꽃 구경에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한국의 야생화를 누구든지 이리 와서 구경할 수 있다는 이런 장소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야생화는 서늘하고 습한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키우기 까다롭고 수익성이 낮아 화훼업자들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주시 산내면에 위치한 다봉마을은 봉우리가 많다는 의미로 고도가 높고 서늘해 야생화가 자라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깨끗하고 맑고 좋은 곳에 오셔서 하루쯤 힐링하고 친구들 손잡고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편히 좀 하루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도 먹거리도 없는 소박한 산골축제지만 매년 3천여 명이 방문할 만큼 잔잔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어제 영덕군 영해면 사진 예선한 산불은 임야 2헥타르를 태우고 오늘 오전 7시 완전 진화됐습니다. 영덕군은 민가가 없는 도로변에서 불이 시작된 점으로 미뤄 운전자가 버린 담뱃불로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건조주의보 속에 산림청이 산불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영덕군은 전체 공무원의 반을, 울진군은 4분의 1을 산불 취약 지역에 배치하고 산불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항해경은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하다 레저보트와 충돌 사고를 일으켜 승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선장 58살 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울진군 후포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항하던 중 입항하던 레저보트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선장 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1%로 만취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진 왕피천 하류의 수상레저 체험장이 개장돼 10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수상레저 체험장에는 카누와 카약, 수상자전거가 10대씩 비치됐고 수상안전요원 3명도 배치됐습니다. 울진군은 엑스포 공원과 망향정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피서객 유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최근 4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정수급 건수는 2013년 1,470여 건, 2014년 1,670건, 2015년 1,890여 건, 지난해 2,640여 건으로 매년 급증세입니다. 부정수급 액수도 2013년 8억 9천여만 원, 2014년 12억 3천여만 원, 2015년 14억 7천여만 원으로 늘어났고 특히 지난해는 33억여 원으로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근무 사실이 없는 지인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를 타거나 취업했거나 자영업을 하며 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중 5월과 8월, 요일별로는 주말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의 분석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은 5월과 8월이 각각 10.3%와 10.6%로 가장 높았고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22.8%, 일요일이 19.4% 순이었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매년 10만여 명에 달하고 연령대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 전후가 가장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밖에 있으면 목이 칼칼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한데요. 내일 비가 오면서 조금은 해소될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 때문에 전국이 미세먼지 비상에 걸렸습니다. 오늘 경북 지역도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오후부터 차차 옅어지고 있긴 하지만 당분간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선거날인 내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경주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내 비구름대가 올라오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입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황사를 씻겨 내려주는 비이기 때문에 우산 꼭 들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18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경주부터 비가 시작돼 이내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경주 14도, 영덕 17도, 포항 18도고요. 낮 기온은 울진 17도, 영덕 20도, 포항과 경주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울릉도가 15도, 독도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와 동해 남부에서 모두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는 기온이 낮다가 목요일부터 차츰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적 512호로 지정된 경주 고분을 배경으로 한 야외 공연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개막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5일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매주 금요일마다 공연을 열 예정이라며 오는 12일에는 김완선 콘서트, 19일은 소찬이와 어쿠스틱 인디밴드 오추 프로젝트, 26일에는 밴드 사랑과 평화 등이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봉황대 뮤직스퀘어는 지난 2013년 시작돼 매년 4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블루로드 64km 전 구간의 시설물을 점검해 다음 달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덕군은 예산 4천만 원으로 블루로드 전체 구간을 자체 점검해 노후 시설물 0.5km를 정비하고 신규 안내판 45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영덕읍 대탄리와 축산면 경정리, 영해면 사진리 등 블루로드 기받기 좋은 곳 3개 지구는 경관을 살려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의 브라질 특급 룰리냐 선수가 전성기 때 기량을 회복하며 포항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룰리냐는 지난 6일 서울전에서 2골을 터뜨린 것을 포함해 올 시즌 8경기에서 5골 1도움을 기록 중인데 지난 시즌 18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질 17세 이하 청소년 대표 출신인 룰리냐는 한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 첼시가 영입하려 했던 유망주로 포항 최순호 감독을 만나 팀에 녹아들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대구는 줄고 경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구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1,724제곱킬로미터로 2015년에 비해 3%가 줄었고 공시지가는 5,016억 원에서 6.3%인 314억 원 감소했습니다. 경북은 같은 기간 34,854제곱킬로미터에서 1.7% 늘어났지만 공시지가는 1조 8,416억 원에서 0.9% 줄었습니다. 중국인의 토지 면적은 2015년 이후부터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는데 대구에서 중국인 토지 면적은 90제곱킬로미터로 대구 전체 0.6%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